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본인만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또 지금 시장에서 공략이 가능한 관심주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어떤 강의를 주실지 또 어떤 종목을 전달해 줄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별별 이슈입니다. 유로존 6월의 CPI 8.6% 확정, 21일 ECB 금리 인상 촉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역대 최고치인 만큼 이번 달 이제 그러면은 내일 열리는 거죠, 전문가님? 네, 예. 내일 이제 그 유로존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의는 오늘부터 사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을 이제 내일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수치가 뭐 미국도 굉장히 높은 역대급 수준으로 나왔지만 유로존 역시도 8.6%의 어떤 전년 대비 인산폭 부분들을 이제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은 확정적이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이 중앙은행이 얘기했었던 금리의 어떤 인상 수준을 0.25% 이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전달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제로금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그런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뭐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긴급하게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던 거고 0.25% 인상 이상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금리 인상 부분들을 0.5 수준으로 이제 인상하는 빅스텝 인상을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석 의견이 0.5% 정도에 대한 인상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적인 건지 내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이제 영향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번 달까지만 해도 유럽 연합에서 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 있다, 7월부터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어떤 6월의 급락장세의 첫 발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그 CPI 발표가 바로 다음 거래일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수직 급락이 시작된 그런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번 시점에서 내일 만약에 이제 유럽 연합, 즉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5%인 빅스텝으로 인상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과연 흔들릴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 주요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여태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올리고 미국도 올리고 주요 국가들이 이제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흐름 부분들이 자꾸 나오면서
달러하고의 어떤 교환 비율 부분들에서의 악재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유로존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어떤 달러하고의 그 환율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 하락 부분들이 방어가 되면서 유로화 가치의 상승 부분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경제 지표상으로는 악재로 인식이 되지만 유럽처럼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일부 금리, 그것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 금리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을 차근차근 해주는 부분들은 유럽 내의 산업 경쟁력 부분들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유럽 증시가 오르고 있죠. 원래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크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부담이 되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제 어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금리 격차 부분들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유로화의 어떤 가치 부분들을 달러화 기조 대비 안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뭐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하방 변동성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상방으로 오르는 상승 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이미 분위기에 대한 선반영 부분들이 이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는 이제 상방으로 크게 가면은 기대감을 갖고 좋겠지만 사실 하반기에도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가 아직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걸 좀 원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흐름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도 크게 뭐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별별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금리 인상 중 시장 방향성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오늘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각국이 금리 인상하기에 바쁜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의 시청자님께서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시장이 어땠는지를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달아주셨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에서 이제 금리 부분들을 올리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마 질문에 나온 이제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럽의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아무리 금리 부분들을 높인다고 해도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금리 부분들이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고, 아마 이제 자주 화두로 되는 게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어떤 금리 역전차에 대한 현상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유럽 연합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리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제가 아까 전에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해 드렸었죠? 금리를 유럽은 안 올리고 미국이 계속 올리니까 달러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강세 기조의 흐름 부분이 나오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교환 비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로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강도가 누가 가치가 더 높으냐, 더 낮으냐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무역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 어떤 외국계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또는 유럽 투자자가 미국 투자를 들어오는 관전의 환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원하고 지금 달러 기준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약 1,3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강하고 경기 침체의 경기 어떤 인플레이션 강도가 강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금리 정책 부분들을 그래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반적으로 올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달러 대비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이 유로와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기본적으로 1달러당 바꿔줘야 되는 원화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달러당 만약에 1,000원일 때, 1,000원일 때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러 들어왔다. 근데 이 1,000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1,200원으로 바뀔 것 같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투자 종목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고정 가격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1달러당 1,000원이 1,2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향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갈 때 수익을 보겠느냐, 손실을 보겠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일 때보다 1,200원일 때 주가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200원으로 환율 교환 비율이 바뀌면 주가를 100주를 샀다가 100주를 다시 동일 가격에 팔아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가져왔었던 달러만큼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변하게 되죠. 예. 아무래도 이제 노란톡이 이제 오늘부터 새로 나왔고 중요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에 앞서서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화면상으로 굳이 설명드리지는 이제 않고 있어요.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주가 자체도 뭐 설명을 이 화면에다가 해서 드릴까요? 예. 기본적으로 네, 주가 자체도 이렇게 대강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라고 하죠. 예,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죠.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 자체의 가격이 다운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돈을 갖고 들어와서 1달러당 1,200원일 때, 1,200원일 때 회수해 간다라는 가정 부분들을 세우면 동일 상태에서도 1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1,000원짜리 종목을 하나 샀다가 가격 변화가 없는데 다시 팔면은 1,000원이 나오겠죠. 근데 1,000원 가지고 1달러라고 하면은
환전하는 부분에서 뭐래요? 1,200원 내놔라 1달러 가져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달러의 어떤 상승 효과가 나와버리면은 강세 효과가 나와버리면 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1,000원짜리 종목이 900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팔면은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900원이 남은 걸 갖다 1달러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싸대기를 맞겠죠?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죠? 내가 분명히 1달러를 가져와서 이걸 샀다 판 거란 말이야. 1달러 줘 하면은 김치 가지고 싸대기 맞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기본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하려고 그러겠죠. 자, 이런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지금 물론 1,300원이지만 1,300원인 환율이 1,400원이 되고 1,500원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 외국인들이. 그럼 과연 투자를 하고 싶을까? 왜? 들어와 가지고 종목의 가격이 안 변해도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가격이 다운되면은 2배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간이니까 신규 투자가 안 들어오고 투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반대 현상은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1,500원이었던 환율이 1,400원, 1,300원, 그리고 1,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앉아서 수익을 보게 되고 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2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외국에 있는 투자 자금을 계속 끌어와서 살려고 하겠죠. 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구조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양방이 좀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걸로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양방이 있긴 한데, 수익을 보는 구조와 손실을 보는 구조가 있는데, 어떤 이는 달러의 가치가 높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원재료라든지 이런 걸 수입할 때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으로 투자를 할 때는 장점이 좀 돼요. 수출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달러 부분에 어떤 저가 기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관점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단기적인 환율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역 구조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보다 손실에 대한 기대치가 달러의 강세가 나오고 원화의 약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를 같이 맞춰서 올리지 못하고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화 가치는 점점 더 약해지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나 어떤 무역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맞춰나가는 금리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 원하시면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방송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내일 한다.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을 때도 미국의 어떤 CPI 발표가 나오는 날 기준에서 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유로존의 CPI를 결정하는 방법, 요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돼요. 저번 주에 이미 설명을 여러분들은 해드렸죠. 기본은 똑같아요.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지수화한 게 CPI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유로존 나름대로의 대표 핵심 물품을 선정해서 매달 가격을 측정한 평균 수치, 요걸 이제 소비자가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미국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부분의 주당 부분의 수치를 평균화해서 미국 지표를 만들지만, 유로존은 유로존 속해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이 나라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유로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0% 이상이 독일하고 프랑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 산정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부분으로 넘어가서 CPI의 어떤 기본 사항을 놓고 볼게요. 지금 CPI라고 하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다는 인식이 크잖아요. 그죠? 뭐 미국이 CPI가 뭐 8.3에서 8.8이 됐다. 이번에 9.1이 됐다. 물론 예상외로 시장이 안 떨어져서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좋지만, 그죠?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야, 그 CPI 9.1 나올 때, 야, 이제 망했구나. 6월 같은 나라. 야, 이런 급락 또 나오면 이제 나는 계좌 망하는데, 내 신용계좌 다 털릴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시장이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을 보건, 미국을 보건 똑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구매 동향을 측정해서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여기 보세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유로화 또는 뭐 이제 달러라고도 보면 돼요. 미국으로 따지면 달러와 가치의 전망이 긍정적이며 낮은 경우는 부정적임을 뜻한다.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CPI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안 좋아하고 있어. 심각해하고 있어.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올라가는 게 좋고 예상치보다 높아야 좋은 거래. 예상치보다 높으면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예상치보다 높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는 모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밑에 내우시죠. 과도한 인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현상으로 놓고 본다면 나라가 발전을 하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발전을 하건 간에 주가가 올라가건 아니면 어떤 경기가 좋아지건 간에 순행 사이클은 경기의 정방향 사이클이 나올 때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요.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경기가 좋아지니까 소비가 촉진돼. 그럼 생산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생산을 많이 해줘도 사람들이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CPI도 올라가고 PPI도 올라가고 그럼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점점 더 사람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재고가 떨어지니까 점점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 순행 사이클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버블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서 경기가 계속 가도 인플레가 과도 인플레로 가면은 디플레로 바뀌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소비자가 더 이상 좋다고 인식을 안 하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내 봉급이 많이 안 올라. 아시죠?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봉급 오릅니까? 안 오르죠? 똑같아요. 뭐 진급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서 맴돌아. 그러니까 내 소비할 수 있는 제한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이 위로 지금 올라가 버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물량에 재고가 생긴단 말이지. 이러면은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니까. 근데 물가는 올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출 수는 없어. 왜?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런 현상들이 지속화되면은 결국 경기가 정배열 사이클에서 역배열 사이클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고물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기를 일부러 정책적으로 다운시키는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에는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다운돼 있으니까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춰주면서 투자 활성화나 소비 활성화를 유도시켜줬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를 일정 부분 정상 범위, 버블을 없애는 다운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인플레가 정상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도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바꾸자라고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기본 내용과 맞지 않는 이 CPI의 인상이 악재로 받아들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기본 이론으로만 가질 않아요. 실질, 실경기로 들어왔을 때는 원래 나와 있는 기본 이론 책자에 나온 내용을 벗어나거나 더 밑으로 다운되면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내용만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CPI라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과도하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럽의 CPI 증가, 네, 잠시만요. 네, CPI 증가 차트와 그리고 예상 사항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럽 CPI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8년이 보이시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지금 보시면 CPI 증가 속도가 보이시죠? 자, 여태까지는 유럽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올라가면 오히려 좋은 거고 떨어지면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수준 초부터 급상승을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수치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치에 비해서 실제 수준 부분들이 원래는 올라가면 더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8%대 부분들이 넘어가는 수준이 나오면서 예측치에 비해서 실제가 더 많이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뭐 7월 19일 날 발표된 6월의 어떤 CPI 발표 이외에도 7월 말 부분에도 또 이제 보면은 이제 7월 CPI 발표 부분들이 조금 빨리 돼요. 유럽은 시원하게, 그죠? 원래 이제 8월 달에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유럽 전체 지수 자체, 독일이나 프랑스 외외 그 지수들의 영향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다음 장을 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그럼 CPI의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영향을 어떤 부분이 컸느냐 결정적인 사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유로존 CPI 증가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유는 뭐가 있느냐라고 놓고 본다면은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 선물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3년, 14년, 15년부터 쭉 해가지고 약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점에 천연가스의 평균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가격이 이제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조금 공급량을 늘리고 낮추고 천연가스 공급 수출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가처럼 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후반부부터 특히 이번 연도에 들어와가지고 올라온 가스 가격이 급상승한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차트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의 상승 범위와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부분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추이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원인이 뭐예요? 원자재잖아요, 얘가. 원자재이기도 하고 이걸로는 상품을 만든다기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방 같은 경우를 좀 소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산업재 생산 부분을 하는데 이 가스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잖아요. 보통 상품의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가가 올라가요. 중간 마진 하는 애들도 또 있고 소비자가가 올라가면 우리 소비자는 오르지도 않는 월급 가지고 이 올라가는 상품을 계속 사야 된단 말이야. 꼭 필요한 상품들이니까.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다운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는 이걸 억지로 다운되게 만드는 금리 정책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유럽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이 계속 앞으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죠. 자,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봤었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원유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도 보여요. 브렌트유는 러시아하고 많이 관련이 된 거고, 두바이유는 중동 사우디하고 많이 관련이 된 거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미국하고 많이 관련된 3대 원유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때 저번 주만 하더라도 유가가 좀 다운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뭐 러시아에 대한 긴장감이라든지 또 원자재가 너무 피크를 찍은 것 같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다. 왜? 원자재 가격이 특히 유가가 떨어지면은 화학 상품들이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의 거의 50%예요. 플라스틱류부터 시작해서 비닐류 다 원유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조 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은 CPI의 하락 비율의 거의 50%의 수준의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져서 조금 이제 금리 정책이나 이런 영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텍사스산 중진류가 $100 위로 올라가 있고, 브렌트유는 $106까지 가 있고, 두바이유도 $104 가까이 갈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은 뭐냐? 이번에 바이든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우디를 뭐 팽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그 에너지 부분 문화에 있어서 고립시키겠다라고 했다가 현재 러시아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 수급 영향의 문제가 되니까 사우디를 며칠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설득해서 증산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증산을 거부를 했어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바로 유가가 다시 상승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어떤 안정화되는 수치가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유럽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치는 이제 0.00으로 나오는데 사실 마이너스 0.5 정도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수준을 이제 다시 제로 금리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녹색 그 검색창으로 검색을 하니까 뭐 0%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마이너스 0.5고 그걸 이번에 올리면 제로 금리로 다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금리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다음 주면은 또 0.75%의 금리 인상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가 2.5%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 타이밍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의 영향력은 초반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원래 여기서도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금리 역전과 관련된 경기 영향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걸로 패스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유로존 역시도 제로금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유로화와 달러의 격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상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진행하다가 나머지 내용 부분들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기본적인 현상으로는 전 세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 첫 번째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뭐 해서 실질적으로 또는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란 말이에요. 하반기 말까지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금리는 계속 지금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은행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했었던 투자 자금들이 은행이자가 2%에서 3%, 4%로 올라가게 되면은 돈을 여기다 넣어놔도 투자를 안 해도 1년에 몇 프로씩 벌 수 있단 말이야. 자꾸 투자 자금이 일로 들어가서 주식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뭐예요?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느끼고 투자를 적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하면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시장의 방향성은 기본적인 현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만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는 앞으로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제가 바로 뭐 한 10분 내로 세팅되어 있는 컴퓨터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그럼 이런 일반적인 내용 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강의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9시에서 10시 진행하는 상한 김용덕 대표의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시장 방향성 내용과 함께 자세하게 앞으로의 시장 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서비스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관심 분야 추천주는 뭐가 있겠느냐.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추천주 외에도 한 종목을 오늘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왔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시장의 방향성은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누르시면은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지난주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종목이 소개를 해주신 이후로도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난한 상반을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는 계속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 부분 자체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재료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적도 되고 또 차트도 가대낙폭 상태에서 사실 더 떨어질 수 없는 구간에 있는 종목을 드렸던 거예요. 아프리카 TV가 아직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 정도, 말 정도에는 실적 발표를 좀 예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럼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사상 최대 실적이 기본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가 상승 탄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고 설명해드리면 우선 우리가 저번 주에 공략을 해보고 나서 상승력이 좀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쉽게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나왔지만 크게 전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 큰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아니에요. 뭐 다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직 연기금의 수급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관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외국인의 수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의 매매 수급이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흐름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런 수급이 이제 조금씩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여전히 월봉선상에 60월선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상승력. 그러니까 작년에 올랐던 상승력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어떤 고점 지지 구간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떨어질 구간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는 뭐 조금 더 이탈이 나온들 안 나온들 사실 크게 하방을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상방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면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이 또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자그마한 수익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목표 주가로 설정한 가격 구간까지의 반등이 꼭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적 발표 타이밍까지 추가 홀딩을 하면서 수익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상승 부분들을 기대하시면 되겠고 다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하면 매매법이 제시가 되죠. 목표 주가만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지정해드린 손절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따라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한 리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황금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진짜요? 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 맞나? 잘 쉽게 접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더더군다나 약간 시장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어떤 이런 금리의 고속 인상,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빅스텝 인상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부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대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 이름은 이제 KB금융, KB금융 지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의외시죠? 상하 김용덕 대표가 은행주를 가지고 왔다. 네, 거의 뭐 그냥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갖고 온 느낌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종목을 가져왔느냐?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금리 인상 시에 변화되는 마지막 첫 번째 주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 부분이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은행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투자돼 있던 투자 자금을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은행 내에 자본금이 자산이 충만해질 수 있는 예치금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런 자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출 이자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이 기존의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보다 요즘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원래 해줬었던 대출뿐만 아니라 신규로 대출해줄 때 이자에 대한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자산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금리 초입의 금리를 고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출이자 증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수익성 부분에 대한 강도 부분의 체감적인 요소가 떨어지는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은행 종목들이 대부분 6월에 과대낙폭 상태로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수 하락 강도가 너무 센 6월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하락 영향을 좀 받았다.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수급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매도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 매수 위주로 돌고 있는 게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고 은행권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시장보다 훨씬 탄력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업종이 맞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과대낙폭 상태의 V자 반등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도 충분히 단기간 안에도 아주 대폭적인 수익은 아니어도 수익은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중소형주라든지 일반적인 트렌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 한 10% 정도 넘는 목표 주가 설정 부분들을 해드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뭐 한 52,0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10%보다는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으로 그 정도는 올라가겠죠. 왜? 전체 낙폭의 절반 정도 올라가는 게 52,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52,500원 근처로 가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팔자라는 관점이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볼 필요는 없어요. 양봉 몸통이 시작된 구역, 즉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 의지를 갖고 베팅을 하기 시작한 구역이 4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4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제 뭐 매수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날 시가부터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 분할 매수로 잡으시건 자유롭게 시가 이후로 베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공약주로 KB금융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자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수급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가격대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철저히 지키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서 다 못해드린 강의도 이어가신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 금리 인상 이후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짚어주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2, 3, 4번 부분과 연동돼서 예.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뭐 KB금융도 좋은 종목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탄력적이고 강한 상승,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히트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관심 무료 추천주 추가적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다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까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안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조금 더 빠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왕좌의 또 틀린 소리를 했네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